오늘 아침에도 스마트폰을 열자마자 이런 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23살에 월 3천 벌었습니다. 회사 다니면 평생 가난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스크롤을 넘깁니다. 에이, 또 광고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한 번, 퇴근길 지하철에서 또 한 번, 심지어 자기 전에 누워서 또 한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슷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여러분의 눈에 박힙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사무실에 앉아 엑셀 두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플랫폼 알고리즘과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 심리가 결합해 만든 정교한 불안의 덫에 걸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짜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90%가 모르고 지나가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 50년을 결정지을 자산의 진짜 작동 원리입니다. 단순히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냉철한 통계와 경제사,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심리적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SNS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영상 뒤에 숨겨진 설계를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아빠의 경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용성 편향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습니다. 뇌는 정보의 질보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합니다. 자, 이제 차분하게 진짜 현실의 숫자를 마주해 봅시다. 통계청의 최신 임금 근로자 소득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5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세금, 4대 보험, 연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평범한 직장인 1,500만 명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SNS 속 세상은 어떻나요? 20대 초반이 월 수천만 원을 벌고 퇴사 6개월 만에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평균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는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를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흔하다고 믿는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훨씬 자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실제 통계는 자동차 사고가 수만 배 더 많은데도 말입니다.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일해서 100만 원 저축했습니다. 라는 영상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퇴사하고 한 달 만에 벤츠 샀습니다. 라는 극단적인 사례만 상단으로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2024년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20대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주변 또래들의 평균 수입을 추측하게 했더니 실제 통계보다 무려 120만 원이나 높게 예상했습니다. 미디어가 만든 가짜 평균이 우리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버는 돈을 푼돈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현상이 극심해졌을까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경제에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전 세계의 금융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0%대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을 무제한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의 시대입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3년 4억 원대에서 2023년 10억 원대로 약 2.5배 올랐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 흐름을 목격한 청년 세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10년을 꼬박 모아도 자산이 도망가는 속도를 못 따라잡겠구나. 이 좌절감이 요즘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위험한 행동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포기형 소비입니다. 어차피 집 못 사니까 지금 당장 럭셔리 호텔 가고 명품 사자는 심리입니다. 둘째는 초고 위험 투자입니다. 느리게 모아서는 답 없으니 100배 오를 코인에 인생을 겁니다. 셋째는 강의 중독입니다. 직접 실력을 키우는 대신 돈 버는 비법을 판다는 사람들에게 수백만 원을 갖다 바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자산 소득이 본격적으로 엔진을 돌리려면 반드시 시드머니라는 기초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99% 성실한 근로소득에서 나옵니다.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의 4단계 계층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는 노동이 수입의 100%인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 속하죠. 2단계는 노동 수입을 자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자본소득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4단계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즉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1단계에서 4단계로 점프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현실 경제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데만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이 시기를 자본의 성숙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 땅속에서 수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루한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위험 상품에 손을 대고 결국 다시 0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진짜 숫자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죠. 1년이면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반면 10억 원짜리 자산을 가진 B씨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 연간 딱 3%만 상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B씨는 1년 만에 3천만 원의 자산 증식을 경험합니다. B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늘어난 돈이 직장인 A씨가 피눈물 흘리며 2년 가까이 모은 돈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의 실체입니다. 21세기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증명한 사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원리가 바로 이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10억 자산가는 처음부터 10억이 있었을까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10억 뒤에는 반드시 첫 1억을 모으기 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근로소득을 쥐어짜낸 5년에서 10년의 편집된 암흑기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는 그 고통스러운 인내 과정을 싹 편집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터지는 순간만 15초 쇼츠로 보여주죠. 우리는 그 편집된 영상을 보며 나의 편집되지 않은 날것의 일상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요. 근로소득은 자산이라는 열차에 타기 위한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극에 달해 뭐라도 해야겠다 싶을 때 우리 앞엔 화려한 경제 강의들이 나타납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죠. 여러분, 경제의 대원칙은 희소성입니다. 정말로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왜 그 사람은 그걸 혼자 하지 않고 굳이 경쟁자를 늘리는 강의를 팔고 있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사업을 직접 해서 버는 돈보다 여러분의 수강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비싼 강의들은 실제 사업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SNS로 나처럼 성공한 척해서 다음 수강생을 모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건 경제교육이 아니라 변형된 다단계 구조에 가깝습니다. 강사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며 강의를 팔고 수강생은 그 강의를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수강생을 끌어들입니다. 이 구조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강사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강의를 결제하는 순간 그 강사의 빌딩은 한층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만 아는 비밀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비밀은 공개되는 순간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정립한 5가지 판단 기준을 공유합니다. 첫째, 수입 구조의 투명성을 확인하십시오. 누군가 투자 전문가라고 말한다면 수입의 80% 이상이 실제 매매 수익인지 아니면 강의료인지 확인하십시오. 투자 수익이 주 수입원인 사람은 굳이 남을 가르치느라 귀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둘째, 리스크 리턴 등가의 원칙입니다. 위험은 없는데 수익은 높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원금 손실 위험이 뒤따릅니다. 셋째, 진입 장벽을 보십시오. 누구나 3일만 배우면 월 500을 벌 수 있다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은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됩니다. 넷째, 시계열의 확장성입니다. 1년 만에 인생 역전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자산은 계단식으로 성장하며 0에서 1억까지가 제일 힘들고 그 이후는 훨씬 빠릅니다. 다섯째, 조급함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지금 안 들으면 평생 기회 없다는 마케팅에 속아 결제하는 수백만 원은 여러분이 우량주를 사서 10년을 묵혔을 때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었던 돈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행동 경제학의 후회 회피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무리한 투자에 끌릴까요?
바로 나만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공포, FOMO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춥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는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익을 거두거나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는 과잉 확신 편향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려한 한 방이 아닙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1억 원을 연 7% 수익으로 운용하면 10년 뒤에 약 2억 원이 되지만 30년 뒤에는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긴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화려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업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에 단위 가격의 함정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달 나가는 할부금 30만 원은 쉽게 생각하면서 총액 1,000만 원의 가치는 무겁게 느낍니다. 기업들은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해 큰 금액을 잘게 쪼개서 제한합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값이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에 속아 하나둘씩 구독하고 할부를 늘리다 보면 여러분의 통장은 구멍난 항아리처럼 현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위를 쪼개서 보는 습관이 아니라 잘게 쪼개진 지출을 합쳐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달에 새 나가는 5만 원짜리 구독료 5개는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에서 수천만 원을 앗아가는 무서운 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비의 쾌락 적응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곧 그 수입에 맞춘 소비 수준에 적응해버립니다. 3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을 벌게 되어도 차를 바꾸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저축액은 그대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자가 되는 핵심은 수입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넓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간격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소득 엔진을 돌릴 연료입니다. SNS에서 보여주는 명품 가방, 오마카세 해외여행은 그 간격을 좁히는 주범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월 3천만 원 수익자들. 그들 중 대다수는 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24시간을 긴장 속에 삽니다. 화면 밖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매달 300만 원을 벌며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조금씩 불어나는 자산을 보며 내일을 계획하는 당신의 삶이 그들이 진심으로 갈망하는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로 가는 길에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성실한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름길은 대개 절벽으로 이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여러분의 구매력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번 돈을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부의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자산 공부를 하기 전에 지출 통제가 먼저이고 지출 통제를 하기 전에 올바른 근로 철학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투자 공부는 투기가 되고 재테크는 도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앱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림은 끄십시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둘째,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내 수입의 최소 30%는 무조건 먼저 떼어내십시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경제신문이나 긴 호흡의 책을 읽으십시오. 쇼츠와 릴스가 주는 단편적인 정보는 지식이 아니라 자극일 뿐입니다. 넷째,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십시오.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몸값이 50만 원만 올라도 그것은 수억 원의 자산이 창출하는 이자와 맞먹습니다. 다섯째, 충분함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남들이 정의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그 기준이 명확할 때 비로소 타인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해모신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기억보다 즐거웠던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려 하죠. 그래서 소비의 즐거움은 금방 기억에 남지만 저축의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심리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저축을 고통이 아니라 내 자산이 성장하는 성취감으로 뇌에 각인시키세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도파민을 느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품을 샀을 때의 도파민은 며칠이면 사라지지만 자산이 불어나는 도파민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잘못되고 무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그거밖에 못 벌었어. 넌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과 돈을 번 것처럼 보이게 마케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월 300만 원을 벌며 성실히 저축하고 우량한 자산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당신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산 소득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위해 가장 정직한 연료를 채우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환상의 소가 당신의 성실함을 비하하지 마세요. 진짜 자산은 조급함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옵니다. 남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덩달아 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니까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견뎠고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지식은 유튜브로 배울 수 있지만 인내심은 오직 삶의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지루함과 성실함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이상 화면 속 타인의 삶과 경쟁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경제적 판단을 내리는 오늘의 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조급함이 사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의 증거임을 압니다. 그 열망을 타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쓰지 마시고 오롯이 여러분의 미래를 쌓아 올리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빠른 길보다 여러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응원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정직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실 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